여기서도 드러나게 되죠. 사고는 본인이 치고 뒷감당은 아버지가 하고 본인이 사고를 쳤는데 왜 뒷감당은 남자들이 하는 건지. 국민의힘에서 계곡살인 이은혜를 변호한 홍덕희 구로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하는 것을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국힘이 그 이준석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사실은 윤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에 맞춘 건데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준석 지금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이랑 뭐 이렇게 합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부산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어르신분들이랑은 뜻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산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확연하게 갈렸는데 이제 2030 남자들이랑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랑 뭐 3, 40대, 뭐 4, 50대 이런 소위 얘기해서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영포티, 586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되게 막 소위 얘기해서 DC 인사이드 같은 남초 커뮤니티에 막 인증하고 글을 올리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젊은 남성들의 지지층을 확 끌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 국힘에서는 또 소위 얘기해서 페미니스트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이게 사실 소위 얘기해서 어르신들 정당이다라고 비판받는 게 진짜 여전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힘 계곡살인 이은혜를 변호한 홍덕희 구로구청장. 사실 국힘에서 이은혜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예, 계곡살인 이은혜라고 하는데 누구지 걔가? 아니 뭐 변호할 수도 있지 뭐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 발언도 이렇죠. 논란이 된 이은혜 사건은 무료 변론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변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조인의 책임감에 따른 것이었다. 이거 누가 믿어요? 누가 믿냐고.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이 진짜 센스도 없고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도 막 국힘을 왜 계속 비판을 하냐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판을 하는 건데 개국 사건 이은혜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도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사망보험, 생명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놨고,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전에 경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과거들도 몇 번 결혼을 한 흔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변호를 해놓고 기본적인 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진짜 그렇다고 칩시다. 진짜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왔다고 하면 이제 국힘에서 걸러야 되는데 못 걸렀죠. 바로 나가리죠. 구로구청장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안 된다. 예. 다시 이제 그때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던 시기로 다시 얘기를 꺼내보면 그러면서 지지율 격차가 확 벌어지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쪽 커뮤니티에 인증을 하고 글을 올리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남쪽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이재명 뽑기로 했다. 이게 나라냐. 뭐 이러면서 그런 밈이 돌기 시작한 것도 이제 그때부터였죠. 근데 국힘에서는 이제 페미니스트 교수,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영입을 하고 아무런 진짜 감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준석이랑 싸우다가 다시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들고 와요.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또 그 페미니스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갑자기 또 지지율이 역전돼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때 안 된 게 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국힘이라는 게 보수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힘 보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철학이 없어요. 보수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전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남녀 성별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불공정함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곡살인 이은혜 뿐만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페미니스트,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지금 뭐 오세훈 시장만 해도 뭐 무슨 서울시에 온갖 여성 혜택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수당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저렇게 온갖 지금 뭐 총격이네 마네, 총격을 맞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자국민 보호라는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를 받고 재선에 당선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 국힘은, 우리나라의 보수당은 철학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안타깝죠. 이제 홍덕희, 이 사람은 구로공단 양복재단사와 미신공장 여공이었던 부모님의 슬하에서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을 딛고 법조인의 꿈을 이룬 홍 후보자가 구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구로 당원들의 성원과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런 감성파리를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지 않아요. 감성의 영역보다 이성의 영역이 강한 게 바로 보수당인데, 어렸을 때 힘들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었지. 나만 힘들었나? 다른 사람도 힘들었고, 구로공단 양복재단사, 미신공장 여공, 그때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하면 막 공장에서 일하면 힘들겠다, 그런 세대가 아니죠. 지금 이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얼굴을 보면 거의 5, 60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모님 나이도 거의 8, 90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직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니. 농사를 짓고 있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구로공단이라고 하면 엄청 최첨단일 거예요. 저도 뭐 마산 출신이지만, 뭐 제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마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도시였거든요. 뭐 자유수출지구인가 그것도 있었고, 뭐 STX, 뭐 온갖 공장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뭐 마산 창동이 서울 명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국에서 땅값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구로공단이 지금이야 뭐 뭔가 우중충하고 좀 첨단 산업이 아니라 옛날 그런 경공업 위주의 공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남이나 판교, 뭐 그렇게 바로바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건데 무슨 어려운 시기에 뭐 농사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본인이 뭐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감성팔이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홍 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한 서울시 당은 이은혜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자 면접 과정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이 보고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몰랐다 이건데, 보고를 못하면, 모르면 무능력이죠. 알면은 방관죄고 모르면 무능력이었던 거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된 일인 만큼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이에 홍 후보는 SNS에서 당시 사건 당사자인 이은혜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었대요. 딸의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무려 2주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초동 법조타운을 바닥을 샅샅이 헤맸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여론이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다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냉대 속에서 돌고 돌아 제 사무실까지 찾아온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사건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라고 했는데요. 뭐 저 말을 누가 믿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도 보면 웃겨요. 그 소위 얘기해서 모은 돈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녔다, 무료 변호를 했다라는 것인데, 참 뭐 그 이은혜의 과거를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흥청망청 돈을 사용했다면 그것 역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죠. 사고는 본인이 치고 뒷감당은 아버지가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것도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히려 정말 안타깝죠. 본인이 사고를 쳤는데 왜 뒷감당은 남자들이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두서없이 재미없는 영상 찍어봤는데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